가마쿠라의 아침 공기는 바다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72세의 다나카 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40년 넘게 회계사로 살아온 습관은 은퇴 후에도 쉬이 바뀌지 않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넓은 집에는 이제 그 혼자였다.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 켄지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애써 무시하며 침대에서 일어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멀게 느껴졌다. 후. 짧은 한숨과 함께 켄지는 느릿하게 거실로 향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내려갔을 계단이 오늘은 에베레스트처럼 느껴졌다. 한 칸, 한 칸 난간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나.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몸 여기저기서 느껴지는 쇠락의 신호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자부했었다. 건강검진 따위는 시간 낭비라고 여겼고 몸에 좋다는 음식보다는 입에 맞는 음식을 찾아 먹었다. 아내의 잔소리는 늘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하지만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람. 식탁에는 어제 먹다 남은 편의점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식사란 대개 그런 식이었다. 차갑게 식은 밥알을 억지로 씹어넘기며 TV를 켰다. 아침 뉴스에서는 연일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노인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떠들어댔지만 켄지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남에게 폐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돌렸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활짝 웃는 얼굴의 옆집 스즈키 사토미 씨였다. 60대 후반이지만 언제나 소녀처럼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녀는 켄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다나카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갓 구운 빵 좀 가져왔는데. 켄지는 잠시 망설였다. 사람들과 엮이는 것은 영 내키지 않았지만 그녀의 호의를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그는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었다. 따끈한 빵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 고맙소. 무뚝뚝한 그의 대답에도 사토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별 말씀을요. 아침 산책이라도 같이 하실래요? 바닷바람이 아주 상쾌해요. 됐소. 난 아직... 켄지는 손사래를 쳤다. 그의 완고한 태도에 사토미는 더 권하지 않고 웃으며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켄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저렇게 활기차게 사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겠지. 그는 씁쓸하게 입맛을 다셨다. 그날 오후 켄지는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예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쌩쌩 달렸던 길이지만 이제는 느린 걸음으로 걷는 것조차 버거웠다. 장바구니에는 인스턴트 라면과 통조림 몇 개 그리고 약간의 채소가 담겨 있었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서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켄지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장바구니가 땅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다. 쪽팔림과 당혹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젠장, 이게 무슨 꼴이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다나카 씨, 괜찮으세요? 사토미였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달려와 켄지의 팔을 부축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얼굴이 창백해요. 괜찮소. 그냥 잠시 현기증이... 켄지는 그녀의 도움을 뿌리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사토미는 그의 장바구니를 대신 챙겨들고 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켄지는 마지못해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향했다. 평소에는 5분이면 걸어왔을 거리가 오늘은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자신의 약해진 몸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사토미의 따뜻한 체온과 걱정 어린 눈빛이 오히려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렇게 남에게 신세지는 신세가 되는 건가?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집에 도착하자 사토미는 켄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잠시 쉬세요. 제가 장 본 거 정리해 놓을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 쏟아진 물건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고마움보다는 수치심과 불안감이 더 크게 밀려왔다. 며칠 후 켄지는 동네 병원을 찾았다. 그날의 현기증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나카 씨,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혈압도 높고 근육량도 심각하게 부족해요. 근감소증입니다. 노인에게 근육은 연금과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저축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근력 운동의 중요성과 단백질 섭취, 균형 잡힌 식단의 필요성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켄지는 멍하니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근감소증? 연금? 생소한 단어들이 귀에 맴돌았다. 그저 나이 들면 을에 약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의사의 경고는 그의 안일했던 생각에 찬물을 끼얹었다. 병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함이 그를 짓눌렀다. 켄지는 혼란스러웠다.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평생 몸쓰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고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해본 적 없는 그였다. 식단을 바꾸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 혼자서 요리하는 것은 아내가 떠난 후 거의 포기한 일이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켄지는 마지못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다. 의사의 말대로 매일 걷는 시간을 10분 늘렸다. 집 근처 해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며칠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다. 바닷바람이 땀을 식혀주었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다. 무료하게 TV를 보던 시간을 줄이고 거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사토미는 그런 켄지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켄지가 산책하는 시간에 맞춰 일부러 마주치기도 하고 오늘은 어제보다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 보이시네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켄지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싫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사토미가 다시 켄지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작은 냄비 하나를 들고 있었다. 다나카 씨,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두부랑 생선을 넣고 맑은 탕을 좀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잘 챙겨 드시라고 하셨다면서요? 켄지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병원에 다녀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그날 부축해주면서 눈치챈 모양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따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를 외면하기 어려웠다. 그럼 신세 좀 지겠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사토미가 만든 탕은 담백하고 맛있었다. 켄지는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사토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제잘제잘 늘어놓았다. 꽃집 이야기, 자원봉사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켄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지만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사토미가 돌아간 후 켄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나쁘지 않군. 혼자 먹는 식사보다 훨씬 나았다. 그 후로 켄지는 식사에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마트에 가면 라면 대신 두부나 계란, 생선을 먼저 집어들었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요리법을 찾아 서툰 솜씨로 따라 해보기도 했다. 물론 실패하는 날이 더 많았지만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작은 성취감이 나쁘지 않았다. 운동도 조금씩 늘려나갔다. 사토미가 알려준 대로 TV를 보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5번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10번, 20번까지 가능해졌다. 이것도 운동이 되나? 반신반의했지만 확실히 다리에 힘이 붙는 느낌이 들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덜 힘들었다. 변화는 더디고 작았지만 켄지 자신은 느낄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졌고 산책길에 만나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여유도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저항감이 남아 있었다. 특히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은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사토미는 그런 켄지를 조심스럽게 커뮤니티 센터로 이끌었다. 다나카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센터에서 노인 건강 체조 교실이 열린대요. 저도 가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어렵지 않고 재미있어요. 켄지는 손사래를 쳤다.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난 됐소. 에이, 70대도 청춘인데요. 한번 구경만이라도 해보세요. 거기 쇼기 클럽도 있던데 다나카 씨 쇼기 좋아하시잖아요. 켄지는 잠시 망설였다. 쇼기. 젊은 시절 회사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곧잘 두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끔 같이 두기도 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 오후 켄지는 어색한 발걸음으로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다. 활기찬 음악 소리와 함께 어르신들이 웃으며 체조를 하고 있었다. 켄지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다들 즐거워 보였다. 체조가 끝나고 사토미는 켄지를 쇼기 클럽으로 안내했다. 몇몇 노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쇼기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빈자리에 앉았다. 맞은편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처음 뵙는 분인데 한 수 두시겠소? 켄지는 몇 년 만에 쇼기말을 잡았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한 수 한 수 두면서 점 게임에 몰입했다. 상대 노인은 꽤 실력자였고 켄지는 오랜만에 승부욕을 느꼈다. 결과는 켄지의 패배였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허허, 오랜만에 재미있는 대국이었소? 다음 주에도 나오시겠소? 상대 노인이 웃으며 물었다. 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러도록 하겠소. 그날 이후 켄지는 매주 토요일 쇼기 클럽에 나갔다. 쇼기를 두는 것은 훌륭한 두뇌 활동이었고 클럽 회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사회적 교류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들과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건강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혼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변화는 쇼기 클럽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켄지는 도서관에서 쇼기 관련 책을 빌려보기도 하고 가끔은 사토미의 꽃집에 들러 그녀가 화분에 물 주는 것을 돕기도 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사와서 집 창가에 놓고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을 보며 그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식물도 어쩌면 자신도 아직은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쿄에 사는 아들 히로시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말에 아내와 손주를 데리고 내려오겠다는 것이었다. 켄지는 당황했다. 아들 가족이 온다고 하니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예전 같으면 귀찮다는 생각부터 들었을 테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건강을 되찾으면서 생긴 자신감 때문일까?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외로움이 줄어든 덕분일까?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의 방문을 준비했다. 토요일 오전 히로시 부부와 6살짜리 손주 유타가 도착했다. 유타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주를 안아주었다.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아이의 무게에 그는 새삼 놀랐다. 점심 식사 후 유타가 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할아버지, 바닷가 가요. 모래성 만들어요. 켄지는 잠시 망설였다. 예전 같으면 피곤하다며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유타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히로시 부부도 미소를 지으며 뒤따랐다. 가마쿠라의 해변은 주말을 맞아 활기가 넘쳤다. 켄지는 유타와 함께 모래사장에 앉아 모래성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유타의 제잘거림에 맞춰 열심히 삽질을 했다. 햇볕은 따가웠지만 기분은 상쾌했다. 한참 동안 모래성을 만들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숨도 조금 찼다. 하지만 예전처럼 금방 지치지는 않았다. 꾸준히 해온 운동 덕분이었다. 할아버지, 최고! 유타가 완성된 모래성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켄지는 손주의 기뻐하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그때 히로시가 다가와 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버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얼굴도 좋아지셨고요. 켄지는 아들의 말에 멋쩍게 웃었다. 그런가? 그냥 좀 움직였을 뿐이다. 아니에요. 정말 달라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걱정했는데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히로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켄지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과 이런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이 얼마만인지. 그날 저녁, 켄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서툰 솜씨지만 직접 만든 계란말이와 된장국을 내놓았다. 히로시 부부는 맛있게 먹으며 켄지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켄지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켄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의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오늘 하루 그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해냈다. 손주와 온종일 놀아주고 아들과 마음을 나누고 직접 만든 음식으로 가족을 대접했다. 이 모든 것이 최근 몇 달간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는 자신의 변화와 가능성을 뚜렷하게 실감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다. 어쩌면 이키가이 시키카이, 삶의 보람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켄지의 일상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그는 더 이상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 나섰다. 아침 산책은 이제 거르지 않는 습관이 되었다. 사토미나 다른 이웃들과 함께 해변에서 아침 체조를 하는 날도 많아졌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작들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졌다. 집에서는 꾸준히 근력 운동을 했다. 의자 스쿼트뿐만 아니라 물통을 이용한 가벼운 아령 운동도 시작했다.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따라하기도 하고 가끔은 사토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근육이 조금씩 붙으면서 자세도 꼿꼿해졌고 예전처럼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는다더니 정말 그렇군. 켄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식단 관리도 꾸준히 이어갔다. 매 끼니 단백질, 생선, 두부, 닭가슴살 등과 채소를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다. 직접 요리하는 횟수가 늘면서 실력도 제법 늘었다. 가끔은 사토미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기도 했다.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켄지에게 큰 즐거움이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밥 먹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다. 쇼기클럽 활동도 계속했다. 이제는 클럽에서 꽤 실력 있는 회원으로 인정받았다. 쇼기를 두는 것은 여전히 즐거운 두뇌 활동이었고 회원들과의 교류는 그의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주었다. 그는 클럽 사람들과 쇼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등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 예전에 무뚝뚝하고 내성적인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먼저 농담을 건네기도 하는 여유가 생겼다. 켄지는 새로운 취미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집 뒤편의 자투리 공간에 상추, 토마토, 오이 등을 심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은 그에게 새로운 보람을 주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고 자연의 생명력에 감탄하게 했다. 직접 키운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먹는 즐거움은 덤이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않았다. 의사는 켄지의 변화에 놀라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혈압은 안정되었고 근육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다나카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대로만 꾸준히 관리하시면 80대, 90대까지도 거뜬하시겠어요. 의사의 말에 켄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물론 노화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아침에는 무릎이 삐걱거렸고 가끔 기억력이 깜빡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켄지는 더 이상 그런 변화에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건강을 관리하고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가마쿠라에는 다시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았다. 켄지의 73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작년 생일만 해도 그는 혼자 쓸쓸하게 보냈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생일날 아침, 켄지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과 체조를 마치고 돌아왔다. 집 앞에는 사토미가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다나카 씨, 생신 축하드려요. 켄지는 약간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고맙소 스즈키 씨, 일부러 여기까지. 에이, 이웃끼리 당연하죠. 오늘 저녁에 쇼기 클럽 분들이랑 작은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다나카 씨가 주인공이신데 꼭 오셔야 해요. 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런 자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감이 들었다. 저녁이 되자 켄지는 약간 멋을 내고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다. 쇼기 클럽 회원들과 사토미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껏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사토미가 가져온 케이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다나카 씨, 생신 축하합니다. 모두의 축하 속에 켄지는 쑥스러워하며 촛불을 껐다.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사람들은 돌아가며 켄지에게 덕담을 건넸다. 그의 건강해진 모습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칭찬하며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기를 기원했다.
켄지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웃으며 생일을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고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낼 뿐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특히 스즈키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즐겁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웃고 배우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그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켄지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취했다.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사이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켄지는 문득 아내를 떠올렸다. 만약 그녀가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아마도 잔소리 대신 따뜻한 미소로 잘하고 있어요 여보 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보고 있소. 나 아직 괜찮소. 당신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겠소. 켄지의 변화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활기찬 모습은 쇼기 클럽의 다른 회원들에게도 자극이 되었다. 다나카 씨를 보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어 라며 운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커뮤니티 센터는 이전보다 더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다. 아들 히로시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켄지는 더 이상 아들의 안부 전화만 기다리지 않았다. 먼저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기도 했다. 어색했던 부자 사이에는 따뜻한 대화와 웃음이 오갔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에는 아들 레에와 손주가 가마쿠라로 내려와 며칠간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다. 켄지는 벌써부터 손주와 함께 해변에서 무엇을 할지 계획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사토미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함께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고 요리를 하고 때로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존재에 위안을 받았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보기 좋다고 수군거렸지만 켄지와 사토미는 그저 서로를 아끼는 좋은 친구로서 만족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연애 감정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켄지는 사토미와 함께 작은 언덕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울긋불긋 단풍이 든 나무들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군요. 사토미가 감탄하며 말했다. 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소. 후후, 다나카 씨도 이제 인생의 아름다움을 아는 남자가 되셨네요. 사토미가 농담처럼 말하며 웃었다. 켄지도 따라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크고 명랑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그가 매일 실천하는 건강 습관들과 함께 그날 감사했던 일들이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오늘 아침, 상쾌한 바닷바람, 사토미 씨가 만들어준 맛있는 반찬, 쇼기 클럽에서의 즐거운 대국, 아들과의 통화, 텃밭에서 잘 자라는 토마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었다. 스즈키 씨, 켄지가 불렀다. 혹시 이키가이라는 말을 아시오? 그럼요. 삶의 보람, 살아가는 이유 같은 거잖아요. 맞소. 예전에는 그게 뭔지 몰랐소. 그저 은퇴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소. 나의 이키가이는 아마도 이렇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내 발로 걷고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닐까 싶소. 그의 말에 사토미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멋진 이키가이네요, 다나카 씨. 켄지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쉬지 않고 밀려왔다 부서지고 있었다.
그의 인생도 저 파도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었지만 이제 그는 그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괜찮은 노후였다. 앞으로 또 어떤 파도가 밀려올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체념의 미소가 아닌 희망과 감사가 담긴 미소였다. Current Part Characters 2383 Total Characters 1099 켄지의 이야기는 가마쿠라의 작은 해변 마을의 잔잔한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그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들은 노년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은퇴 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건강 문제로 고통받던 몇몇 노인들이 켄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켄지는 자신의 경험을 겸손하게 나누었다. 그는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직접 겪으며 깨달은 것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특별한 비결은 없소. 그저 꾸준히 움직이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을 뿐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요. 그의 말은 거창한 이론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졌다. 그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켄지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운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마을 커뮤니티 센터는 이전보다 더욱 북적였고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켄지는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의 건강을 챙기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가는데 기쁨을 느꼈다. 그는 사토미와 함께 커뮤니티 센터에서 초보자를 위한 쇼기 교실을 열기도 하고 텃밭 가꾸기 모임을 만들어 이웃들과 함께 채소를 키우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망설였지만 이제 그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리더 역할도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었다. 회계사 시절의 꼼꼼함과 계획성이 엉뚱한 곳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물론 삶이 언제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가끔은 몸이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었고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거나 세상을 떠나는 슬픈 소식을 접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켄지는 삶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는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충분히 애도하되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사토미는 그런 켄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기쁠 때는 함께 웃고 슬플 때는 조용히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켄지는 70대 중반을 넘어섰다. 그의 머리카락은 더 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활기찼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근력 운동을 거르지 않았으며 쇼기클럽과 텃밭 가꾸기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아들 가족과도 더욱 가까워져 이제는 명절이나 휴가 때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은퇴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삶은 70대 이후에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였다. 해질 옆, 켄지는 자신의 텃밭에서 잘 익은 토마토 하나를 땄다. 붉고 탐스러운 토마토를 손에 들고 그는 잠시 상념에 잠겼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그는 토마토를 반으로 쪼개 한 입 베어 물었다. 햇살을 듬뿍 받고 자란 토마토의 싱그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맛있다. 인생도 이 토마토처럼 잘 가꾸면 이렇게 달콤한 맛을 낼 수 있는 거였군. 저녁 노을이 가마쿠라의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켄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자신의 삶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지난 시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700 Total Characters 1959 켄지의 남은 날들은 평온하면서도 충만했다.
그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감사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기쁨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건강은 여전히 그의 최우선 순위였지만 이제 그것은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건강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좋아하는 활동을 즐기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한 소중한 기반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8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도 여전히 쇼기클럽의 회장이었고 커뮤니티 센터의 텃밭은 그의 관리 아래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었다. 아들 히로시는 이제 중년이 되었고 손주 유타는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 할아버지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종종 가마쿠라를 찾았다. 사토미는 여전히 그의 곁에서 가장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했다. 물론 세월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었다. 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고 가끔은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켄지는 그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고 필요할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 그는 더 이상 젊음을 되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하려 했다. 어느 봄날 켄지는 사토미와 함께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분홍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정말 아름답군. 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보다는 현재의 평화로움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게요.